그러면 지금부터는 국제 뉴스 그리고 네. 외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디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지금 출발합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대한민국 외교 최고의 전문가 네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김준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38,000원입니다. 네? 제가 정치하기 위해서 38,000원에 팔았다는 게 삼성전자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네.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38,000원을 마음이 아프구나. 지금 사도 된다니까. 대통령처럼 ETF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버릴 게 아니었는데. 고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중국통입니다. 김희교 교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외교 안보 전문가 송영길 대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중동 전문가인데 네. 그 중국도 돼요. 아니 중국이 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되는 거? 어느 쪽 때문에 오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왔냐 이거 묻는 거. 네. 둘 다 라틴도 되고. 네, 중동도 아메리카 대륙 가능합니까? 예. 뭐 다 된다고 하시니까 만나보겠습니다. 이란 문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성일관 교수님 오랜만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마두로 납치 이야기를 저희 다뤘었는데 일단은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가 네. 않아요. 저는 충격 때문에 사실 잠을 못 잤습니다. 주무셨잖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나갔네요. 네. 티가 너무 났어요. 분위기에 너무 휩쓸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충격은 충격이었죠. 충격은 충격이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21세기에 저런 일이 있을 수 와, 있어요? 이거 충격이야. 생각하면 할수록 더 충격이야. 예. 자, 그런데 마두로는 마약 밀매 혐의로 미국 뉴욕 연방 구치소에 이제 수감이 됐습니다. 네.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그냥 끌고 가가지고 수감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두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네. 뉴욕 연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제 구치소에서 법원까지 이송하는 장면이 또 영상에 잡혔어요. 네. 이걸 보는데 나는 좀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 계속해서. 네, 그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진짜 이해가 볼수록 끔찍합니다. 예. 볼수록 저렇게 이제 그 법정으로 들어가서 마두로가 한 이야기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 잠깐 좀 살펴볼까요? 네, 마두로의 재판 중에 판사가 혐의를 인정하나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마두로가 나는 결백하다. 나는 내 나라의 대통령이다. 나는 전쟁포로다. 곧 석방돼서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기 나오는 논쟁이 저거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정상은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는 한 나라의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미국은 그럼 당신은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됐기 때문에 당신이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 그 사이에 그러면 쳐들어가서 가져올 수 있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다 맞는 말이라도 부정선거가 맞는 말이라도 유엔 헌장에서 합법적이지 않다고 유엔의 허락 없이 가서 잡아온 것 자체가 불법인 거죠. 네. 두 가지 문제가 저게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뭐 본질적인 이슈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 베네수엘라 부정선거가 맞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언론은 단정적으로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던데. 의심되죠. 의심은 됩니까? 의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한 의심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게 전체가 이런 거잖아요. 그 전체가 지금 뭐 출마를 제한시켰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사가 들어가겠지만 네. 그 자체가 미국이 저렇게 잡아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본질적인 이슈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독재자고 예. 경제 망쳤고 음. 부정선거 혐의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미국을 비판하는 거는 마두로를 편드는 게 아닙니다. 편드는 게 아니야. 그럼요.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편드는 예. 게 아닙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야. 예, 잡아다가 저렇게 재판 받고 있는 거. 예. 그리고 지금 저기 부인을 퍼스트 레이디를 저런 방식도 참 신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말하는 저 범죄 공동체로 보고 잡아가는 건지 네. 그게 수계라고 얘기한다면 구체적으로 퍼스트 레이디 수계가 뭔지를 없는 상황에서 같이 저렇게 네. 아마 제압 과정에서 때렸는지 부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멍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눈 쪽에. 저것도 굉장히 희한한 모습입니다. 네. 그거를 같이 저렇게 성취하는 게. 근데 마약 밀매 혐의로 이제 마두로를 잡아갔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상당히 웃긴 이야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온두라스 대통령 마약 밀매로 용서했잖아요. 2025년 2월에 징역 45년 선고받았거든요. 예. 징역 45년. 그럼 트럼프가 진짜 마약만큼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 온두라스 대통령 45년 가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렇죠. 사면했습니다. 사면했어. 불과 얼마 전에 작년 12월에 사면해갖고 풀어줬어. 네, 풀어줬어요. 정말 자의적인 겁니다. 지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네. 지 멋대로야. 그냥 참 대단해. 45년 선고받은 애는 그냥 풀어줬어. 네. 그러니까 마약은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인 거고. 네. 그리고 마두로가 실제로 마약 혐의가 지금 드러난 건 없잖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태양의 갱단이라는 건 옛날에 차베스 옛날 일을 지금 갖다 붙이는 거고. 태양의 카르텔. 네, 카르텔은. 어. 그러니까 본인이 마약 부분에 대해서 5년 전에 뭐 기소된 부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어제도 얘기했지만 마두로 같은 경우 지금 실제로 미국에 들어가는 건 진짜 펜타닐은 멕시코고 그다음에 코카인은 콜롬비아예요. 네. 거의 지금 베네수엘라가 마약이 미국에 위협된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조차 없어. 그러니까 마두로를 떠나서도. 따라서 이게 제가 그때 이라크를 방문했을 때 2003년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하기 직전에 제가 바그다드를 갔습니다. 그 이라크 국회의장도 만나보고 했는데 그때 아시다시피 후세인이 마지막에 IAEA 사찰 다 받아들이고 대통령국 지하실까지 전부 다 감시단한테 공개를 했어요. 대량 살상무기 업당을 완전히 다 공개했어요. 예. 그리고 스커드 미사일 아예 뇌관까지 제거했습니다. 어. 그런데 공격한 겁니다. 대량 살상무기가 있다고. 똑같이 마두로도 납치되기 전에 기자들에게 트럼프와 중재자가 대화를 하면서 마약 일매 단속을 위한 미국의 지원을 환영하고 미국 석유 회사들의 투자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부통령 로드리게스랑 다 해서 아마 전부 내락을 해가지고 갖다 바쳤을 거예요, 마두로를.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딱 목적을 정해놓고 합리화시킨 거죠. 네. 그리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미국 법의 역외 적용이라 그러잖아요. 국내법 절차를 다른 모든 주권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적용하겠다 그러면 진짜 계속 말한 대로 푸틴이 이 젤렌스키를 체포해 갖고 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걸 비난할 때 미국이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미국 국회의원들 사이에 나옵니다. 미국 국회의원이 애리조나 미 상원 의원이 루빈 갈레고가 미국은 세계의 폭력배로 전락했다고 폭렬히 비판했고 네. 유타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마이클리는 도대체 어떤 헌법적 근거로 이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뉴욕 타임즈조차도 이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난할 모든 명분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드베데프가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예. 그렇게 이제 남의 나라 대통령 잡아 쳐넣은 다음에 예. 베네수엘라를 또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루비오 국무장관이 총독으로 간대. 야, 총독이 웬 말이냐? 루비오 장관이 베네수엘라 총독 역할을 할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입니다. 와. 참 신기하죠. 저런 말을 그냥 내뱉어버려요. 내 뱉어버려 그냥. 이라크 전쟁. 아니 뭐야? 우리가 이전에 제일 깡패 같았던 사람이 아들 부시잖아요. 근데 이 아들 부시가 이라크를 때리기 위해 가지고 그래도 유엔을 설득시키려고 8개월을 참습니다. 결국
이제 더 이상 안 해주니까 때리는데 8개월을 그래도 어떻게든 받아보려고 미국을 네. 명분을 해가지고 정당성을 국제사회에서 호소하는데 지금 보세요 저기를. 와. 그런 생각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민낯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사실 이라크전은 강력히 비판해가지고 인기를 끌어서 맞습니다. 나도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으로 계속 그 분야를 내가 네. 지지한다 그래 왔는데 당혹스럽습니다. 아, 아니 그리고 지금 바로 또 이어가지고 그린랜드 때린다 그러고 콜롬비아도 예. 때린다 그러고. 그 이야기 잠시 후에 또 한번 해볼까 하는데 예. 일단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베네수엘라 부통령 로드리게스 예. 처음에는 뭔가 좀 항전 의지를 보이다가 트럼프가 한번 까불면 죽여버린다. 뭐 이렇게 하니까는 로드리게스도 약간 좀 굽히는 네. 모양새를 좀 갖췄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 여기에서 출연자분 중에 로드리게스는 혁명가 집안의 딸이기 때문에 친미로 돌아서지는 않을 거다. 누가 얘기했었죠? 아니 아버지가 공산당이에요. 예, 아버지가 네. 공산 게릴라의 영웅이고 게릴라였고. 혁명의 영웅인데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잠깐 이미 우리 한국 언론에서는 또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미 둘이 짬짬이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지켜봐야긴 한데 예, 좀 예. 조심스럽긴 한데 미국이 리모컨으로 총독은 지금 총독이라 그래도 네. 두 가지 선택이잖아요. 지금 미국의 헌법을 어긴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의회를 통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의회를 통과 안 했는 걸 어떻게 지금 변명을 하느냐 하면 이게 작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라 아, 전쟁이 작전이기 아니라. 때문에 그 말은 푸틴이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음. 그러면 만약에 저 사태가 어려워져 가지고 미군이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의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그거 안 거치고 네. 그리고 저기 총독 얘기를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여전히 정당성을 받고 존경받고 로드리게스. 좌파를 제압할 수 있는 로드리게스가 예. 빨리 친미가 되면 그러면은 그게 깔끔해. 최고의 시나리오예요. 깔끔해. 예. 그런데 로드리게스도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저 트럼프가 이걸 발표할 때 루비오와 로드리게스가 오랫도록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화했다는데 제가 보기 거기서 협박과 얼르고 달래가지고 아. 얘기를 했을 것이고 협박도 있고 회유도 있고. 로드리게스는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머리 머리 굴려서 굴리고 있고. 내가 만약 미국에 붙었다가 군부가 반대하면 자기 죽는 거고 거기서 죽는 거죠. 자기가 미국에 갔을 때 군부가 찬성하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네. 그걸 지금 머릿속에 굴리는 것이 저는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요. 아. 처음부터 짬짬이는 아니고 아. 지금 어느 쪽에 붙을까 매우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떨 때 미국에 저항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어떨 때 미국에 협력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럼 로드리게스의 선택보다는 군부의 분위기가 더 중요하겠네. 그렇죠. 군부뿐만 아니라 저기는 민병대도 많고요. 예. 그다음 드럭 갱들이 많아가지고 갱들이 많아서 그걸 제압할 수 있었으면 베네수엘라 사태가 저기까지 안 갔겠죠. 아.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된다는 건 미국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네. 근데 그 차베스 대통령의 그 혁명 동지였던 그 바두엘인가? 그 사람도 그 둘이 원수지간 되고 돌아섰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이제 미국이 워낙 무서우니까 네. 좀 잘 돌아서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워낙 무서우니까. 네, 워낙 무서우니까. 일단 남미의 좌파들은 지금 식은땀이 흐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예. 그건 사실이에요. 실제 위협이니까. 네, 그럼요. 그러니까 로드리게스도 뭔가 그 자체적인 분위기만 조금 허락을 해준다. 그럼 바로 친미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야심 있는 분이라서 그렇게 할 가능성도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미국으로 돌아섰다고 해서 그러면 그가 베네수엘라를 완전히 미국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네. 아, 복잡하네. 정말 국민- 무섭습니다. 네. 국민들의 입장이 중요한데요. 국민들이 소위 좌파 독재자가 국민들에게 민생 문제에 있어서 해결을 해주었다면 네. 그와 같은 이제 반발자들이 생기지 않을 텐데 네. 민생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일으키고 더 살기가 나빠지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독재자를 쫓아내는 것도 정당한 일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네. 지금 로드리게스와 같은 이쪽 저쪽 편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에 그 체포해갖고 납치해갖고 가져간 거에 대해서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환호하는 국민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기존에 이전에
곤잘레스라는 사람하고 투표했을 때 서방에서는 곤잘레스가 70%를 받았다 이렇게 추정하거든요. 예. 70% 정도는 이 마두로의 통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하고 이제 주권의 문제를 그거 침해받아서 좀 다를 수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고 이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지금 여론조사를 할 수는 없을 테지만 네. 어쨌든 결국의 이 키워드는 말한 대로 경찰을 쥐고 있는 내무부 장관과 군대를 쥐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로드리게스 편에 서느냐 안 서느냐가 이제 그 다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푸틴이 돈바스에 들어가자마자 뭐 했습니까? 투표했잖아요. 80-90%가 러시아 환영했습니다. 아. 그거 가지고 사용하잖아요. 아. 그리고 지금 나오는 많은 장면들은 일단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지금 무서운 공포란 말이에요. 네. 근데 막 환호하는 것들은 대부분 미국에 나와 있는 마두로 그 단체들입니다. 예. 대부분의 사진이 막 이렇게 아, 하는 게 이미 그 아. 떠난 사람들. 미국에 있는 베네수엘라고 반 마두로가 지금 환영하는 그 사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이슈가 중요한 이유는 이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서 이 야욕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트럼프가 다음 타겟까지 지정을 했거든요. 정말 이 미친 어떻게 이거 자입니다. 진짜? 덴마크의 자치령인 예. 그린란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린란드. 지도를 잠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네. 땅입니다, 저거.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저 빨간색인 그린란드. 거죠? 예, 와. 덴마크의 자치령. 예. 저기 자치령 자체적으로 저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덴마크 땅이야 사실. 네네네. 아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땅인가 봐요. 중국하고 러시아를 감시할 수 있는 전초기지 역할도 할 수가 있고 예. 북극 항로가 이제 뚫리면은 이 관문 중요한 관문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 희토류가 되게 자원이 많아. 어마어마한 자원이 또 또 엄청 많아. 많은가 봐. 예. 그러니까 트럼프뿐만 아니라 봤더니 그 전 대통령들도 이걸로 침을 질질질 흘렸더라고. 진짜 그 정도로 중요한. 예. 그리고 막 팔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더라고. 아. 알래스카의 재미를 봤잖아요. 아, 그 알래스카를 싸게 샀잖아. 싸게 알래스카. 샀잖아. 아. 이것도 이제 막 침 계속 흘렸던 거야. 근데 그동안에 이제 침 흘리고 안 팔면 에잉 막 이러고 말았는데 예. 트럼프는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게 너무 오금이 저립니다. 함께 보시죠.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not for minerals. Right now, Greenland is covered with Russian and Chinese ships all over the place. We need Greenland from the standpoint of national security. 아니 이거 필요하면 뭐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냥 근데 이거 되게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 스티븐 밀러 밑에 뭐 그 보좌관 부부가 아예 올리고 그냥 미국 국기로 성적으로 그린란드를 다 덮어놨던데. 맞잖아요. 근데 그린란드 인구가 한 5만 6천밖에 안 되는데 저 면적이 우리 한반도 10배 크기. 와. 남한의 한 24배 크기. 아 한반도의 10배. 네. 한반 한반도 22만 200 저게 예. 한반도의 그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아까 말한 대로 북극 항로가 중요한데 와. 거기 러시아 중국 배가 왔다 갔다 하면 미국 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아니 협의와 협상을 통해서 무역 협정으로 교류를 해야지 이거를 군사로 점령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저 발언 있고 나서 중국이 바로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저기에서 단 하나의 불법도 저지르고 있지 않다라고. 아. 자, 저기는 북극 항로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벌써 북극 항로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러시아 연해를 타고 들어가는데 예. 미국은 그게 상당히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북극 항로를 지는 자가 다음의 패권을 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 만큼 저 항로가 상당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하구나. 예, 진짜 중요한 게가 그린란드는 그 북극 항로 입구에 딱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걸 장악하면 미국이 그렇죠. 그 다음 패권을 더 유지할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유럽과 나토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참 궁금한데 예. 나토가 지금까지 푸틴을 공격하면서 우크라이나를 포기하면 다음에는 발트 3국이다. 핀란드다. 헝가리, 폴란드가 차례로 히틀러가 점령하듯이 될 것이다. 나는 체인벌린의 소위 뮌헨 협정을 비교해서 엄청 공격한 게 보수 언론의 기조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제 마두로 잡아놓지. 이제 그린란드 점령한다 그러지.
그 탐욕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나토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그럼요. 그린란드는 또 자기네 유럽 나토의 그 유럽의 덴마크 쪽이잖아. 그럼 뭐 한마디가 안 나오죠 지금. 그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노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예요? 그린란드는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허락 없이도 미국에 갖다 바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아 그린란드 자치구에서 자치에는 자기가 어디에 속할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트럼프가 그걸 노려서 그렇죠. 사실 군대를 보내가지고 압박해가지고 투표율을 바꾸면 아. 그냥 미국이 몽땅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점이 있어요. 투표. 이거 진짜 무섭다. 저 그린반도 푸틴이 점령해서 투표로 그린반도도 투표로 통합됐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노상원이 스카우트 해가겠네. 노상원이. 투표로 이거는 간단하게 정리가. 그게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협정이에요. 예. 합의예요. 아. 자기 운명을 나중에 변해서 자기들이 결정하게 해달라. 지금은 덴마크의 보호령 안에 있지만 그걸 노리는 거지. 아니 그러면 저 자치구에서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한 5만 분? 예, 예. 저분들의 그러면 그 뭐 부정선거 빼고 여론. 실제 인식은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대를 하는데 지금 겁도 주고 반대. 회유도 하고 막 해보세요. 미국의 일부가 되면 당신들 자살할 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5만 명 회유하고 압박해가지고 설득시키고 와. 그다음에 반대하는 사람한테 당신들이 지금 민주주의 의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반대한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 막아줄게 우리 군대 보내 이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반대자를 다 러시아, 중국 간첩으로 몰겠죠. 간첩으로 몰고. 그 방법이 무궁무진한 건데 지금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는 굉장히 설레는 상황이겠군요. 네, 그렇죠. 실제 그래요? 네. 가능성이 있는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덴마크가 이제 나토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러면 미국이 나토를 깨야 되는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트럼프는 깨고 싶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깼을 때 미국은 그야말로 네. 세계에서 완전히 고립돼요? 고립되는 거죠. 트럼프가 그러면 고립 딱 되는 순간 완성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저 주변 나라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그렇죠. 저기까지 치고 가만히 있지 들어오면 유럽 자체도 잠깐만. 트럼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 건데? 자, 너 말 잘했다. 그래,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하냐? 아니 저기 뭐 덴마크와 뭐 조금 이렇게 노르웨이 움직일래? 가만히 있지 않고 뭐 지금도 야 임마 베네수엘라 공격했어. 대통령 끌고 왔어. 가만히 안 있으면 뭐 하는데 지금? 국제사회가 하는 게 없어 지금. 맞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는 거야. 그래 가만히 안 있고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렇게 좀 찍소리라도 내보거나. 이렇게. 우리 외교부도 아주 중립적인 발표를 네. 했었어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그래도 교민 안전만 얘기했던 예. 과거에 비해서 조금은 얘기했더라고요. 잘못됐다 이런 뉘앙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 아주 중립적으로 외교적으로 우리는 잘한 거고. 네. 일본도 지금 그렇고. 네, 일본 저 이유도 교수님 똑같아요. 왜 우리 자꾸 끌어들이려고 아니, 그래? 그러니까 우리까지는 하지 우리가 마. 피해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할수 있는 게 더 없습니다. 싸움 잘하는 네. 나라가 목소리 내야지. 이거 진짜 무섭다. 이스라엘은 지지했어요. 이스라엘은 지지했어요. 미국 지지?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가 잘했다고 사실. 지지했어요. 뭐 너무 당연한 결과 아니에요? 이유가 있죠. 가장 확실한 네. 논평을 내는 북한이야. 베네, 가장 선명한 논평. 야, 자주국가는 북한밖에 없나? 실질적으로 그래요. 이럴 게 없는 나라니까 자주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러시아, 중국이 생각보다 반발이 약하잖아요. 약하잖아요. 왜? 자기는 대만 먹을 수 있고 중국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먹을 수 있어. 아니 화장실 가서 강자들끼리 웃고 있어요. 묵시적인. 러시아하고 중국은. 어? 그래서 진짜 공감대가 있잖아, 정신 무시적인. 차려야 돼. 결국은 국제법이고 나발이고 결국 힘이야. 힘이죠 힘. 그래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만나고 오면 집에서 예. 힘을 길러야 맞아요. 되겠다고 그 얘기하는 너무 게 그거 뭉클하고 슬퍼 나는. 힘이지 힘. 서글프고. 그럼 결국 뭐 그냥 우리가 이루고 마는 거네. 아니 잘 주시해야죠. 근데 여기서 또 멈춘 것도 아니야. 콜롬비아하고 쿠바에 대해서도 또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멕시코. 예, 그것도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Colombia is very sick too, run by a sick man who likes making cocaine and selling it to the United States, and he's not going to be doing it very long. He has cocaine mills and cocaine factories. He's not going to be doing it very So there long. will be an operation by the U.S. and It sounds good to me. Cuba looks like it's ready to fall out, but Cuba now has no income. They got all of their income from Venezuela, from the Venezuelan oil. They're not getting any of it.
아, 진짜 자기 마음대로. 이러니까 이제 그 신몰로주의다 이런 얘기가 그리고 나와요. 뉴욕타임스가 그랬잖아요. 첫 번째 신제국주의의 첫 번째 희생양이 베네수엘라다. 아, 사설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다음 2차, 3차 희생자가 나올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 맨 지금 이란, 북한, 러시아 유엔 제재 결의안을 어겼다고 지금 경제 제재를 가혹하게 하고 있는데 그 국제적 정당성이 다 무너지는 거 웃기는 아닙니까? 얘기죠. 네. 근데 뭐 똑똑한 네 분을 모셨는데도 뾰족한 수는 없네요. 뭐 당연하지. 유엔에서는 그래도 좀 목소리를 내고는 있죠. 유엔의 반응도 그냥 이게 좋은 나쁜 선례가 될 거라는 아주 모호한 말로 했잖아요. 그래도 유엔 사무총장은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을 했고 네. 러시아와 중국은 강력하게 규탄을 했고요. 미국은 반대편에 서서 또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네. 그래서 유엔이 사실상 오래 전부터 이미 이게 작동 식물인간이 불가? 되었습니다. 작동 불가하고 작동 불가합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때 미국이 유엔을 탈퇴할 수가 있잖아요. 저렇게 하다 유엔 탈퇴하고 저 뉴욕 유엔 본부도 철수해라 할지도 몰라.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9월에 유엔 연설에서 유엔 필요 없다고 얘기했는데 네, 연설을 한 맞아요. 거니까. 루비오도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국내법이 유엔 헌장이 우선인데 뭐 유엔을 지금 유엔 분담금 지금 내고 있는가요? 미국이? 미국이 내고는 있죠. 트럼프에서 내고는 내고 있는데 늘 늦게 내면서 유엔을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아. 늦게 끝까지 버티다가 조금씩 주고 안 죽을 만큼만 주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참 걱정이 큽니다. 네. 행동으로 옮길 만한 다음 타겟은 아직까지는 없겠죠. 그래도 그렇죠. 이런 행동으로 아빠- 일단 뭐 지금 이 베네수엘라 문제도 이제 해결을 해야 될 있죠. 테니까. 예? 있습니다. 행동으로? 네. 어디? 이란요. 아, 이란. 그래서 오늘 나오셨잖아요. 아, 야, 그래. 분량 갖고 가세요. 놀러 나온 거 아닙니까? 아, 예, 이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란. 강의만 듣고 그냥 가는 사람 아니에요. 아, 예, 이란 이야기 해주세요. 이란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고 심각해요. 일주일째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현 정권에 대해서 아. 특히 이제 경제 문제 때문에 예. 환율이 너무 올라서 아. 지금 이란 경제가 최악인데 환율이 너무 올랐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국제사회 경제 제재가 오래됐기 때문에 네. 경제 상황이 최악인데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지금 시위가 계속됐고 지금 사망자만 35명. 그래요. 네, 그다음에 검거된 시위자만 1,200명 정도 예. 그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일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모스크바로 탈출 계획을 이미 만들고 있다. 정권이 무너졌을 때. 하메네이인가요? 예, 알리 하메네이 최고 예. 지도자가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도망가려고 해요? 그런 보도가 났어요. 영국의 더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뭐 확인할 길은 없죠. 일단 보도가 났. 그러니까 마두로 보고? 네? 마두로 잡혀가는 거 보고?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가 이란에게 벌써 2번을 경고를 했습니다. 똑같은 걸로. 계속해서 시위에서 민간인들 이렇게 네가 사상자가 많이 나오고 총으로 쏴 죽이면 예. 미국이 적극 개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2번을 경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 정권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자 진압은 해야 되는데 강경 진압했을 경우 트럼프가 또 무슨 짓을 할 줄 모르는 거고. 그렇지. 그다음에 강경 진압을 안 하다 보면 시위가 더 커질 것이고. 커지고. 야, 그렇기 때문에 와, 이게 진퇴양난이네. 진퇴양난이에요 지금. 이란이 개혁을 해야지. 이란이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란은 경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경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핵 아닌가요? 미국한테 나와서 핵을 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핵 협상을 해야 되는데 타협해야죠. 근데 이 핵 포기하는 순간 트럼프가 바로 잡아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집권 세력이 그걸 못 하는 거죠. 예. 네.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근데 이번에 마두로 보니까 핵 없으면 그냥 잡아가. 그렇죠. 오히려 더 안 좋은 효과를 내고 있어요. 아 대표님, 제가 좀 실언 너무 나갔어요. 죄송합니다. 네. 요거는 깔끔하게 혼내야 되나. 네, 요건 이제 실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정은이가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김정은 생각. 네, 죄송합니다. 이란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중 정상회담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환영식을 저희가 영상으로 잠깐 담아봤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대단한 의전입니다. 예. 극진한 대우를 받은 건 맞죠? 최고의 여전입니다. 최고의 의전. 네. 저는 그때 1917년에 가봤잖아요, 저기를. 1900. 아니야, 2017년에. 1917년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2017년에 타임머신 타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잖아요, 그때. 네네네. 아 그랬죠. 그때 예. 제가 수행을 해서 같이 갔었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그 다음에 지금 8년 만에 처음 국빈 방문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비하면 너무 분위기가 아 그래요? 너무 그때는 좀 썰렁했거든요. 아 썰렁했어요. 사실 그때 거의죠. 사드 배치로 아주 분위기 안 좋을, 안 좋을 때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 얼음 같은 분위기를 깨보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신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막 혼밥 소동도 나고 홀대도 네, 있었고 홀대 논란이 왕이 있었고. 외교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등을 두들겼다고 뭐 말이 있고 그래서 나도 그냥 시진핑 주석 팔꿈치를 두들겨줬어요. 악수할 때. 아 그거 왜 보도가 안 됐습니까? 그거는? 보도가 MBC에 됐어요. 아 그러니까 됐습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깜짝 놀라시더라고. 나중에 나한테 아니 송현 왜 시진핑 몸을 만졌냐는 거지. 이거요? 네. 오. 내가 팔꿈치를 좀 두들겨줬거든요. 아 두들기는 모습 나오네요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대표님. 그래서 내가 왕이한테 나중에 리셉션 장소에서 기분 나빴냐니까 아니 기분 안 나빠 나 친밀감의 표시라고. 내가 시주시 싱콜러 그랬거든요. 고생 많다고. 아 그때 뭔가 진짜 좀 경색 국면이었기 때문에 좀 풀기 위해서. 아니 하도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 등 두들겨 가지고 결례라고 우리 막 보수 언론들이 난리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 반박으로 이 친밀감의 표시다고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근데 그때 비하면 이번에는 진짜 완전한 환대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정상회담 가운데 일부 장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短短2个月，我们2次见面，实现互访，这体现了双方对中韩关系的高度重视。作为朋友和邻居，中韩应该多互动、常来往、勤沟通，应当坚定站在历史正确一边，做出正确战略选择。 경주에서의 정상회담에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주석님의 초청으로 이렇게 빠르게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돼서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서 주석님과 함께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습니다. 네.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겠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주목하는 대목이 있으십니까? 중국인을 사귈 때 이제 우리 관계가 이제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섰다. 이럴 때 중국인들이 표현하는 게 펑이어라고 해요. 펑이요? 예, 친구. 친구. 예, 너는 나의 친구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펑요 나왔어요 이번에? 예, 친구라고 했거든요. 펑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양 정상 간에는 친구라고 여길 만큼 관계가 밀접해졌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네. 그 어전부터 여기까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어전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친구로서 혹은 자기가 중국한테 중요한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한중 관계의 복원의 원년 이게 정확히 구현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원은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복원될 수도 있었고 사드 사태 이전은까지도 갈 수도 있었는데 어디까지 복원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신뢰관계에 있어서 사드 사태 이전까지로 복원되었다고 봅니다. 사드 전 단계 복원 네네네. 이미 완료됐다. 이제부터 실무적인 일들은 이제 진행되어야 되겠지만 네.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정치가 경제를 압도해 버리거든요. 네. 정치 관계에서 둘 사이 관계가 풀리기 시작하면 경제 관계는 그다음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당연하겠죠.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왜 구체적으로 얻은 게 없는 그거는 바보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얘기고. 있지만 예. 이 정도의 어전과 이 정도의 표현 방식이라면 정치는 완전히 해병되었고 이제는 서로
대차 대조표를 맞춰가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과장이 아닌 게 아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온 장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셀카 장면. 아, 네네. 이 장면을 보면 야 진짜 관계가 이제 돈독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응축적으로 한 장면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함께 보시죠. 샤오미야 저게. 샤오미. 진짜 화기애애하다. 이건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 아유 우리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포커페이스잖아요. 네, 웃더라고요. 웃고 펑리한 여사도 웃고. 네. 너무 좋습니다. 이게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가 막 구체인 거 없더라도 외판원이 뭐 팔로 갔을 때 막 자기 상품 설명한 것보다 그분과의 관계만 풀면 나갈 때 뭐 팔로 왔냐고 사줍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일단은 우리 마음이 풀려야 완전히 돼. 망가쳐놓은 이 윤석열 때의 이거를 완전히 이제 복원시켰다. 예. 이제부터 시작하면 된다라는 분위기를 만든 게 너무 큰 성과고 이번 또 기업인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MOU들이 많이 체결돼서 예. 됐으면 좋겠는데 단지 저는 한한령은 완벽하게 해제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 왜요? 부분적으로.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하나는 자국의 문화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강력한 내부의 반발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내의 문화, 영화 산업 있는 사람들이 한국과 경쟁이 안 되니까 그래요. 우리가 스크린 쿼터 주장한 것과 유사한 거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컨텐츠 내용이 우리는 자유적이잖아요. 약간 반항적이고 이 뭔가 체제 위협을 중국의 느끼는구나. 그렇죠. 중국의 어떤 검열에 통과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완벽하게는 해제 안 될 텐데 일부는 이제 부분적으로 되기 시작하겠죠. 저희가 거기에 우리가 잘 맞춰서 활용해서 시장을 넓혀가야죠. 저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한한령 해제를 다들 이제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맞아요. 송영길 대표님은 내부적인 사정상 이게 바로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일부는 풀린 텐데. 예. 전면적으로. 우리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 중국 전문가.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아니길 바라지만. 제가 계속 이 말을 해왔었는데 중국은 한한령 자체를 부정한단 말입니다. 아니 그렇긴 하죠. 포커가 대놓고 한한령을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중국은 훨씬 더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원래 아젠다도 어떻게 들고 갔어야 됐냐 하면 한한령 해제를 상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뭔가를 해달라고 했어야 됐어요.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우리라기보다는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한국의 문화를 수입할 수 있는 사인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어떤 조치들을 하면은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한중 가요제를 다시 복원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조그만 규모이지만 한국 K-팝을 공연을 허락해 준다든지, 한국 연예인을 거기에 연예인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에 나오게 해준다든지 이런 작은 장치들을 하기 시작을 하면 지방 정부에서 중앙 정부의 사인으로 읽고 그 다음부터는 한한령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구애 없이 뭔가를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 방중이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그런 일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촉박하니까. 그런데다가 중국으로서는 그런 구체적인 사안을 준비해서 요구했다면 검토해 볼 텐데 큰 덩어리로 뭉치면 이거는 다시 점진적으로 해보자라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FTA 2.0에서 금융이나 서비스업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문화 교류는 포함되어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이 문제가 온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해빙되었기 때문에 이건 시기의 문제이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이건 해결돼 나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절실하게 요구했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왜 한국이 절실하냐면 일단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이 세계적인 공급망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대한민국이 어느 쪽에 쓰느냐가 사실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AI 시대에 메모리 칩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산업 영향이라는 것은 막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일본과의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2차 대전 때 항일 투쟁의 그 경험을 되살리려고 시 주석도 노력하고 네. 이번에 우리 임시정부 청사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시는 것도 그렇고 네. 그거를 많이 중국 언론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항일 투쟁의 공동 연대의 이 경험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가 됐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은 지금 고마운 발언인 거죠. 중국 입장에서. 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또 관심을 갖는 게 한한령 해제와 함께 서해 구조물 문제거든요. 맞아요. 서해 구조물 좀 아시나요? 예, 중국이 그 뭐 협의 없이 서해 쪽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구조물 같은 거 설치해서 뭐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잘 모릅니다. 아, 맞아. 네. 그 한국하고 중국이 서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경계가 없나 봐. 네. 중국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서로 경계가 없나 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하고 중국이 어업 활동을 서로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놨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는 자기 마음대로 막 뭐 이상한 구조물 같은 거 설치하면 안 되거든. 네. 거기 어디냐면 쥐도 좀 잠깐 저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이 양식장 구조물을 저기다가 설치를 했어. 요런 거를. 네네. 그래서 이게 뭔가 해가지고 우리가 좀 탐사라도 해보려고 가까이 가면 못 오게 하고. 이게 아주 골칫덩어리였거든요. 네. 요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선 저걸 어업 구조물이라고 중국은 계속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것을 한국이 이만큼 강하게 저거 철수해달라고 하면 실제 어업 구조물이라면 철수했겠죠. 고기 몇 마리 더 잡으려고 한국한테 이렇게 반발을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겠죠. 철수를 했을 텐데 저걸 안 하는 걸 보면 왜 저러나? 결국은 저것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왜 저런 구조물이 생기는지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해결책이 나오는데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중국하고 해상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정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확정하는 것을 회의를 시작해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좋은 합의가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번에 이야기 안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이 왜 저기에 저런 시설을 무리해서 설치하려고 하느냐 하면 제1도련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뭐요? 제1도련선. 그러니까 이 해상 경계선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상의 해상 경계선은 있었어요. 대만 해협에 제1도련선이라고 섬과 섬을 잇는 연결선을 그어 놓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의했냐면 중국은 그 바깥으로 못 나오고 태평양 쪽으로 나오지 않고 미국이나 한국, 일본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고 그게 비교적 잘 지켜왔어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게 완전히 해체되어 버렸어요. 해체돼 버렸어. 사실상. 미국 군함도 대만 해협에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중국도 그 선을 넘어서 태평양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과정에서 중국은 소위 명목적으로는 한중일 삼각 군사 훈련에 대비한 뭔가를 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 문제는 간단히 그냥 철수하라라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양국이 협의하에서 정확하게 국경 해상 경계선을 걷는 것을 합의를 해 나가자라는 그 합의가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동안에 그 서해 해상 경계선 합의가 안 된 거는 중국의 반대로 안 됐던 거예요? 아니면 반대가 아니고요. 그럴 기회가 없었죠. 기회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해상 경계선을 걷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오이도 일본하고 중국하고 다오이다오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것도 해상 경계선이 굉장히 애매하게 물려 있어요. 역사적인 요인도 당연히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 간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한국하고 중국하고도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사제에 그것을 정리하기 시작하기로 한 것은 굉장히 좋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상한 것 같다 나가지고 저 사람 짜증나게. 예. 근데 아무튼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지켜보는 일본은 속이 무척이나 쓰린 것 같아요. 그 일본 언론 반응만 보면서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네, 자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다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대일 압력을 높이고 있으며 한국을 후대해 한일 간 이간을 노린다. NHK입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는 가운데 한국과 관계를 강화해 대만과 역사인식 문제를 놓고 보조를 맞추게 하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네, 지금 아주 속이 많이 쓰린가 봐. 네. 한중이 잘 지내는 거 보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만 또 네. 우리 교수님 한 말씀 하셔야겠죠. 네, 이란 끝까지 봐주십시오. 이란. 이란은 봐야 된다. 네, 네. 이란이 만약에 이게 정권이 어떻게 바뀌거나 하면 중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이란이 땅덩이가 워낙 크고 워낙 커요 또. 거기 안에 또 소수민족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란이 만약에 무슨 정변이 생기면 우리한테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란이 또 호르무즈 해협도 관계를 하고 있기 그럼 때문에 중요해. 예,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진짜 잘못되면 상당히 주식 폭락해 또. 예, 전국도 문제지만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모니터를 해주시고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나와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도움? 우리 제 채널에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헬로우메나 구독자가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걸 꼭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92년도에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 때 한중 수교했던 그 합의문이 6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3번이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국 정부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이며 동시에 오직 하나의 중국 및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입장을 존중한다. 이게 네.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CCTV 인터뷰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했죠. 상기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는 이게 하나 플러스 될 필요가 있는 게 5번이 뭐냐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민족의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염원을 존중하며 동시에 한민족 자체에 의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갈 것을 지지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2023년 말에 두 개의 적대적 국가론과 통일을 이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라는 것과 이 5항과의 상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 5번 항, 3번 항을 우리가 존중해 줬으니까. 그렇습니다. 중국도 5번 항을 존중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평화 통일 정책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는 양동 작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